정부에서 2019년 들어서 공시지가를 이제 대폭 인상하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서울에 계시는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50% 정도는 좀 인상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제 재산세 같은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자라든지 뭐 투기를 통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세금이 오르는 것은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진짜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 주택 하나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이 갑자기 과하게 부과가 되면 당연히 좀 맥이 빠지겠죠. 지금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가 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정이 들었으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취지, 이런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취지는 투기 세력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죠. 공감을 하는 바인데, 왜 제가 이렇게 좀 공감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집값, 이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셀러리맨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하나 마련하기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런던이나 홍콩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집값이 굉장히 높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 뭐 선진국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집을 사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뭐 대부분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데, 뭐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값이 너무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돌파했는데, 이 3천만 원이 넘죠. 한 3,300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20년 동안 내가 진짜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처럼 뭐 먹을 거 다 못 먹고, 술도 이제 집에서 뭐 소주 한 병씩 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다, 이거. 집값은 분명히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집을 굉장히, 지금 아파트는 많이 짓고 있잖아요.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을 지금까지 못 잡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갭 투자라든지 그리고 임대, 월세를 막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까지는 많은 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많이 뛴 측면이 있습니다. 집값이 뛰면 집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뼈 빠지기 힘들게 모아야지만 집을 한 칸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서는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빚이 많이 지면 소비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백화점을 가든지 뭐 마트에 가가지고 소비를 창출하고, 그러면 그게 또 돈이 돌고 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미용실 가가지고 이제 파마를 2번 할 것도 이제 한 번만 하게 되고,
3개월에 한 번 파마할 걸 이제 5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파마를 하는 거예요. 염색도 안 하게 되고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그 소비를 아껴가지고 주택담보대출금 갚아야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정권을 잡아오면서 낙수 효과를 많이 노렸죠. 대기업들, 부자들한테 돈을 풀고 그럼 그들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또 어느 정도 또 고물이 떨어지고 또 그 밑으로 이제 고물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경제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소득을 더 많이 주게끔 이런 법 체계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이 더 많이 법만큼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소득층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 사람들이 또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 유학 보내서 우리나라에 이 자녀들이 유학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또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뭐 해외 투자를 하게 되고 부자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들이 1년에 10억 벌다가 뭐 11억, 15억 이렇게 더 벌게 되면 더 소비를 해줘야지 이게 돈이 도는데 더 소비를 안 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그러면 그 돈이 그들에게 주어진 더 플러스 알파가 해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계층한테 만약에 100만 원을 벌게 해주다가 110만 원, 120만 원 벌게 해주면 저소득계층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돌 수 있다. 그래서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금 현재 부동산 집값 잡기, 투기 세력 잡기 이런 정책들도 다 소득 주도 성장과 맞물려서 이런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날 것이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한 채만 뼈 빠지게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집을 한 채 딱 구하신 분들인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세무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줄기에서 이런 정책들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집값이 좀 더 낮아지길 바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주택 마련 기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넘는다. 그래서 전 세계 1등입니다. 발표된 뉴스를 보면 그 우리나라 국내 이 사기를 치는 것도 전 세계 1등, 주택 마련 기간 1등, 그리고 자살률 1등. 이런 안 좋은 것들이 1등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살률도 많이 낮추고 이 사기, 남들 등쳐먹는 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등쳐먹는 거 그런 것도 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택 마련 기간도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성과는 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